우선 전당대회에 집중합시다. 맞습니다. 어,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 그때 분위기 우리도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이제 오늘 이번에 전당대회에 제가 오늘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죠. 전당대회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되게 대표는 뭐 예상대로 다 됐고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순으로 1, 3, 5번이 된 거는 뭐 됐고요. 왜냐면 이제 득표율이 나오질 않으니까 되게 이제 어느 정도나 득표를 했는지는 좀 우리가 잘 모르죠. 그거야 모르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번에 뭐 저 보면은 아니 제가 오늘 썸네일의 제목을 표정들이 왜 이래 했는데 아니 정말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왜냐면 보통 전당대회 같은 거는 이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완전히 공적인 자리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고 또 당원들도 많이 보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는 보통들 다들 표정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이 다 당선되고 나서 앞에서 꽃다발 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도 아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합니까? 서로들 눈 마주치 않으려고 들고 서로들 봐도 웃지도 않고 환하게 웃는 뭐냐 여하튼 간에 아무리 예상 가능했었다 하더라도 아니 일단은 예비경선에 당선된 거 아니에요. 당선되고 났으면은 그래도 다 같이 좀 신나게 활짝 웃으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하여튼 간에 어정쩡한 게 굉장히 좀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보기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상당히 요번에 이제 뭐 이변이라고 그럴까 뭐 저기 했던 거는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신 거는 이른바 친청 후보 3명은 다 예비 경선을 통과했다. 최민희, 이성윤, 그 다음에 한민수 셋은 다 통과됐는데 왜 그 중에서 친명이라고 볼 수 있는 두 후보가 떨어진 거는 저도 처음에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이건태하고 박성준. 저도 그 조금 이분들이 안 들어간 건 좀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또 따지면은 나머지 분들 중에 또 들만한 분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요번에 보면은 여성 3명이 다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서미와 임미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최민희, 이 3사람이 다 들어갔는데, 그것도 상당히 신기한 일이에요. 여성 3분이. 근데 아마, 서미와 같은 경우에는 연설도 굉장히 잘했고, 서미화가 은근히 이 보이스에 이 어필하는 게 있어요. 유광년이 김진애가 심술보가 가득하다고? 김진애는 심술보는 없답니다. 보는 많아요. 보는 많은데 심술보는 없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래서 요번에 이른바 친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세 후보가 다 진출을 해서 야 친청계가 막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14명이 나왔는데 14명이 만약 100%를 나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얼마나 저기를 하겠어요. 100%를 나눈다 그럴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 한 8%에서 9% 정도 나누게 될 텐데 진청계는 아마 거기가 아마 다들 얘기하는 게 25에서 30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셋을 골고루 나누면은 적어도 10%씩은 다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마도 친청계 쪽에서 조직적으로
잘 안배를 해서 투표를 한 게 유효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왜 생일에 따라서 하자. 1에서 4월까지, 5월에서 8월까지, 뭐 9월에서 12월까지. 그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긴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다 저기 뭐야, 어, 뭐 그게 맥히긴 맥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본선 게임을 보면 솔직히 친청이 3명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3명이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좀 오히려 본선에서는 오히려 구경하기가 괜찮다라고 한다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 셋 중에 누가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걸 잘 나누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거고, 이건태 의원님은 정말 의회에서 낙선했다는 게 의외였는데 아마도 정말 한동훈하고 토론회 한다고 그랬다가 그거를 결국은 하지 않았는데 그거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저기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박성준 의원도 글쎄, 박성준 의원은 저는 뭐 박성준 의원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 박선원 후보한테 너무 표가 많이 간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8명이 다 나가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14명, 11명 중에서 그러니까 6명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 후보 둘, 정민철하고 김영남, 이 두 사람이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약해 보인다. 뭐 저는 사실은 정민철한테 찍었습니다. 정민철 둘 중에 하나는 정민철을 찍었는데, 아이 뭐 쉽지 않은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예비 경선에서라도 찍어드리고 싶어서 정민철 찍었습니다. 정민철 후보님 이번에 뭐 울기도 많이 우셨고 또 서러움도 많이 겪고 그러셨지만 여기서 실망하시지 말고요. 어디에서나 역할을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뭐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경선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흡인력도 상당히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청년 후보를 한 사람을 이제 지명을 할 텐데 그 지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면은 이제 청년 최고에 관련된 경선으로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또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애와 친해지고 싶다. 멋쟁이 진애 형님. 네. 네, 맞아요. 경기 너문굴님. 본선에 2명보다 친청이 3명이 들어간 게 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요. 나쁘지 않습니다. 김두일 작가의 그 이런 그 투표 분석은 그래야지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정민철은 인지도가 박성준 위원이 너무 아까운데 박성준 위원님한테도 또 곧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박성준 위원님이 가만히 있어라. 또 뭐 그렇죠. 이제는 박성준 의원님이 지금 재선이죠. 재선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박성준 의원은 원내대표 하셔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내년에 또 원내대표 하시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기고요. 김용 의원은 다들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원하고 김용하고 서미화 요 세 사람한테 너무 많이 간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이제 저기를 아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민철 후보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응원합니다. 많이들 응원하실 거예요. 청년을 키우지 않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죠. 당연합니다. 지금 뭐 이번에 김민석 후보의 그 정당 개혁 공약에서 제일 첫 번째가 청년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청년화가 필요하다. 솔직히 요번에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 이렇게 나이들 쭉 보면은 평균 나이가 너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요새 아마 이것 때문에 약간 불안해 하실 거예요. 이번에 예비 경선하고 나니까 이른바 친청계에 약진이라 그럴까? 아니면 결집이라 그럴까? 이게 좀 많아서 혹시나 마지막 본선에서 정청래 대표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제 저는요, 솔직히 이제 우리 민주당에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전통이 순회 경선 아니에요. 그리고 순회 경선 해가지고 순회 경선에서 이제 거기서 까고 그게 그 다음 날도 또 저기가 되고 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이러는 게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은 저는 하여튼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을 많이 줘서 저도 오히려 국힘처럼 그냥 원샷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생년 원리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우리 특히 권리 당원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제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뭐 딴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답지 않다. 그다음에 지난 10달 동안에 별로 잘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당 대표다운 대표를 뽑자.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한번 해보셨다. 또 잘하셨다. 대선까지 치르시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뭐 가장 준비도 많이 됐고 지난 한 6, 7개월, 한 8개월 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해오시고 준비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기회를 충분히 줄 만하다. 그리고 굉장히 여당 대표 같은 여당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리를 키우라고 그러니까 한번 소리를 좀 더 키워보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좀 있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정청래 후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스킨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분들의 불안 뭐 이거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김민석 후보가 이제 조금 스킨십이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이제 이성적인 게 로고스가 더 탄탄하죠. 파터스보다 로고스가 굉장히 탄탄해서 그래서 이게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들 걱정하는 거 아는데 저도 혹시나 모른다 싶은데 근데 이게 분명히 선호 투표가 작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호 투표가 작용을 할 텐데 이 순위로 송영길을 택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를 1순위로 택하는 사람도 송영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정청래를 1순위로 택하는 사람도 송영길을 택하는 사람이 많으면 2순위의 표가 확 몰려가지고 선호투표로 해서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선호투표의 묘미라고 그럴까 아니면 선호투표의 의외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게 이제 결선이기 때문에 결선은 모든 득표율을 다 깝니다. 까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할 수가 있지요.
아카님와 로고스가 더 좋다고. 아니 왜냐면 저는 파토스도 좋아하고 로고스도 좋아하고 에토스도 세 가지 다 좋아하는데 물론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분위기 좋아하는데 로고스가 너무 강하면 이 파토스가 없으면은 이제 이 득표력이 좀 약해진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이성적이면은 좀 이렇게 정이 붙지는 않죠. 그런가 하면은 로고스 없는 파토스는 아주 질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치애님, 네. 네, 뭐, 여러 가지, 여당 대표다운 게 뭐냐, 백치애님이 여러 가지, 여당 대표답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은 정책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 정부하고의 호흡을 잘 맞춰갈 수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게 여당 대표죠. 여기에서 큰 잡음이 없이,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파트너로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여당 대표다운 거죠.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당 대표로서는 저는 좀 젬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책에 관심이 너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들이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거는 여당 대표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송영길 대표님도 여당 대표도 잘하실 수가 있는데, 워낙 지난번에 했을 땐 또 야당 대표였지만, 송영길 대표도 로고스가 굉장히 강하신 편인데, 솔직히는 이제 저는 송영길 대표님 보면 저도 송영길 대표님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가까워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 파토스적인 점을 좀 많이 키우셨어요. 그게 본인의 정치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저기 야당 대표 이상으로 여당 대표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도 무능해서 안 됨. 모르죠. 그러네. 모르죠. 저한테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너무 세게 해서. 네. 그래도 김민석, 송영길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두 개의 카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청래 후보는 너무 들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언행에 일치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일단 이제 국민들 보기가 불안하잖아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너무 각을 세우는 거로 보이면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제일 걱정은 이겁니다. 이번에도 예비경선에서 보니까 투표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아니 40%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 그 김민석 후보가 나오자마자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중당적자나 신천지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그러면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모든 권리당원에 100% 투표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게 그 지금 투표율이 요번에 36%인가 나왔죠. 이게 40 몇 %가 대개 보면 한 46에서 48 정도 나오는데 이게 본경선에서 어떨지 모르겠으면 너무 낮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번에 이제 우리가 카톡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카톡이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도 좀 요번에 이상한 게 저도 이제 수없이 카톡으로 투표를 해본 사람인데 요번에 처음으로 저는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걸 하는데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비밀번호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도 안 돼서 한참 동안 안 되다가 거의 한 30분 지나서 다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그게 투표율이 낮다는 게 걱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청래 후보의 강점은 그 스킨십이 강한 후보들끼리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강성 지지자들이 많은 거는 단샤림 님도 그러셨군요. 오류가 자꾸 떴어요. 잠깐 오류가 굉장히 오랫동안 떠서 저도 이건 뭐야? 뭐 이런 저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 강성 지지자들이 많다라는 거는 똘똘 뭉쳐가지고 투표를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성 지지자들은 투표를 좀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김민석 후보도 굉장히 요새 연설을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파토스가 강해지는 연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30%대로 몸통을 흔드는 거는 저도 문제가 됩니다. 오류가 떠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연결 안 돼서 못하지는 우리가 사흘 동안이니 하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전화 걸어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된 분도 많고요. 여론꽃에서 지금껏 여론조사로 데이터가 쌓여서 민주당원들 성향 파악이 다 되었을 걸. 그럴지도 모르죠.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우리가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는 게 참 기분은 나빠요. 기분 나쁜데 그게 또 지금 요즘 시대에 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요새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쇼츠의 정치다. 요새는 뭐냐면 하여튼 단말마덕이라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정말 뭐 한 20초 안에 딱 그것만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확 끌어잡는 이런 것들을 너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도가 어그로를 끌어도 인지도가 높은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한심하죠. 좀 한심하죠.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 방법을 바로 바꿀 수가 있나요?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죠. 다만 이제 권리당원에 대한 가령 이중당적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신천지의 당원 지금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신천지 당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작동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키보샤님 당원이 아니라 투표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전대 끝나면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하려고 봅니다. 이런 반면 꼬라지 안 보려면 투표를 잘해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투표권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세요. 투표권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좌지우지하지 말고요. 투표권을 가져야 여러분의 한 표를 액션으로 직접 두잉으로 보여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더군다나 투표권도 없고 당원도 아니면서 민주당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맞아요. 솔직히 일이 바쁘면 한 번 시도하고 안 되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스피커의 영향력에 그것도 너무 크고요. 권리당원의 투표를 높여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오늘은 뭐 더 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투표하십시오. 이번에 8월 1일부터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특히 이번에 이제 순회 그 경선의 첫 부분이 충청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충청도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게 또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짜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저는 하여튼간에 당원들을 믿습니다. 당원의 이 책임 의식과 당원의 판단력과 당원의 분별력과 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PD님이 하신 거대로 투표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액션을 한 표로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